네, 매달 이 시간 김인경의 나우제주에서는 우리 바다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우리 바다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마련한 코너 월간 바다 24시. 자, 오늘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연구실 박정은 과장과 함께 전화 연결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과장님 계신 곳은 날씨가 어떤가요? 네. 오늘은 날씨가 조금은 따뜻한 편인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 계신 거죠? 네, 아, 맞습니다. 네. 날씨 따뜻해요? 네. 네, 네. 기회 되면 제주에서도 한번, 네, 뵙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네요. 네. 네. 정말 요즘에 이제 우리 환경이라든지 지구, 뭐, 기후,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요즘에 보면은, 최근 지구촌에서는 각종 이상기후 현상이나, 뭐,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그런 사례까지 들려오고 있는 소식들이 있던데요. 우리 국내는 좀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요. 날씨가 10월 한 달 동안도 날씨가 많이 요동쳤잖아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지구 기온이 1900년 전보다도 1도 남짓 오른 상황이라고 하던데 좀 심각한 상황이죠? 요즘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가을 날씨죠. 네. 실제로 기후학자들은 이런 추세로 간다면 미래에는 우리나라의 봄과 가을이 아주 잠깐 간절기에만 나타나고 여름과 겨울 이렇게 두 계절로 변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우, 진짜 싫어요. 가을이 없으면 안 되는데요. 네. 네. 이 미래의 봄과 가을이 빠르고 짧게 지나가 버리면 이 사계절, 우리나라는 뭐 사계절이 뚜렷하다. 예전에 많이 배웠잖아요. 이것도 네. 옛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우리 느낌만이 아니라 우리 피부로도 느껴지고요. 데이터상으로, 이론상으로도 이럴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걱정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해양환경연구실의 박정은 과장님과 함께 세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바다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귀 쫑긋 세워주시고 또 나중에 마칠 때 퀴즈 있으니까 여러분 네,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때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잖아요, 과장님. 요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우리가 네, 배출한 만큼만 흡수하게 되면 네,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은 제로가 되는데요. 네, 네. 이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네. 음.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에 의한 온실 효과가 기후위기, 즉 지구온난화의 대표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자동차나 기차는 매연을 뿜지 않고 전기로 달리는 기술이 코앞에 왔다라고 하는데, 선박은 보면 여전히 큰 배가 기둥에서 증기나 매연을 내뿜으면서 바다를 향해 가는 모습들 많이 좀 익숙하잖아요. 뿜뿜 이러면서. 그죠? 네, 탄소 중립 선박도 가능할까요? 네. 우선 수송 수단으로서 선박의 특성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선박은 자동차나 항공기와 비교해서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수송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가 선박을 통해 운송되는 만큼 다른 음, 수단으로 대체되기도 어렵고요. 네. 만약 국제사회의 목표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간만 줄이는 거라고 한다면 오히려 자동차나 항공기로 운송하는 물류를 선박으로 전환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음,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선박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여야만 하고 그렇죠.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무탄소 선박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음, 상황입니다. 네, 어, 그러네요. 네, 그런데 문제는 선박은 워낙 대형 화물을 운반하기 때문에 엔진 출력량도 크고 연료도 아주 많이 아,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특히 이 대형 화물을 가득 실은 국제 항해 선박이라면 자동차나 철도와는 비교할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음, 만약 그런 선박의 전기를 이용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큰 배터리가 필요하고
충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경우 전기 충전 방식보다는 수소나 다른 무탄소 연료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아울러 국제해사기구라고 하는 IMO에서도 선박 분야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고민해야 되겠네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더 해주시겠어요? 네,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항해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선박 탄소 집약도 지수 등급제,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네. 약자로 CII 등급제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음. 이것은 선박 운항 효율 달성도에 따라 해마다 선박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네. 선박의 연료 소모량과 항해 마일, 운송 화물량 등을 토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출하고 이 산출 값을 토대로 선박의 A부터 E까지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네, 네. 네, A 등급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좋은 선박, 2등급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나쁜 선박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A 등급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좋은 선박이군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국제항해 선박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매겨서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선박이 점차 더 많아지게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선박에는 인센티브를, 그 반대의 선박에는 불이익을 줘서 네. 모든 선박이 자발적으로 효율 운항을 하도록 유도하게 되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점차 화석연료의 사용이 줄어들어서 네.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국제해사기구 IMO가 국제항해 선박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국내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우리 정부도 작년 말 2050 탄소 중립 선언과 네.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국제사회가 제시한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공단도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공단은 선박 운항 시 연료의 사용량이 많은 선사를 목표 관리 업체로 지정하고 네. 각 선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이렇게 바다에서도 이렇게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리 선사에서 이렇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려고 해도요, 또 어쩔 수 없이 배출하게 되는 온실가스도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렇죠. 음. 게다가 정부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있기 때문에 네. 각 선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잘 이행해야 합니다. 선사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럴 때는 각 선사나 기업이 정부에서 정한 온실가스 배출 총량만큼만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시행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인데요.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 되는 기업은 과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반으로 정부로부터 배출 허용량, 즉 배출량의 상한선을 부여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기업이나 선박을 운영하다 보면 할당받은 허용량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게 되거나 허용량이 남을 수가 있겠죠. 이럴 때 각 기업은 마치 주식시장처럼 배출권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서로 사고 팔 수 있는데 이것을 배출권 거래제라고 합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해운선사의 사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올해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과 비교를 해서 선박에서 배출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남은 배출량을 이제 필요한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신 다른 기업에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네. 배출권 거래소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선사는 온실가스를 너무 많이 배출해 버려서 네, 정부로부터 받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초과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선사를 대상으로 자신이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거래소를 통해 팔 수가 있고 아, 그 기업은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절감하기 위해서 기업들도 노력을 하겠어요. 선사에서도. 네. 네. 환경에도 도움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기업이나 선사는 추가 소득도 얻고 환경도 살리고 진짜 일거양득이고요. 자, 그리고 선박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책 설명회도 열린다고요? 네, 오는 12월 초에 우리 공단에서 선박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과 그리고 국내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 정책 등을 네. 소개하는 네. 온라인 정책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온라인으로 정책 설명회가 열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도 이렇게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있다는 거 오늘 알게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과장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다고요? 네, 바다 위에서도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모가 큰 국제 선박들은 탄소 중립 실현에 발빠르게 준비해 오고 있는데요. 네. 그에 비해 국내 선박들이나 영세한 국제 선사들은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도입이나 장기적 투자 계획을 세우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단은 대형 선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선사와 어선까지도 기후변화에 원활하게 대응하고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에 잘 적응해서 네. 그들이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현장에 계신 중소형 선사와 어선 선주들께서도 당장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선박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진짜 우리 모두의 정말 의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또 정보들을 전해드렸는데, 그리고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퀴즈 내주세요, 과장님. 네. 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강조하고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라는 용어 대신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해서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1번 탄소 중립, 네. 2번 정치 중립. 네. 계속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여러분께서도 요즘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셨던, 네, 용어죠. 자,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탄소 중립이냐, 2번 정치 중립이냐. 네.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 5분 선정되면 저희가 공단에서 준비한 손세정 키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1015번으로 많이 정답들 보내주시죠.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연구실 박정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